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낭뜨와 앙제의 경기입니다. 저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번부터 7번 경기를 1부에서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통계적인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구독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롱 코멘트로 빠르게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동기부여적인 측면에서는 홈팀 낭뜨가 우세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낭뜨가 현재 승점이 33점, 오세르가 35점이기 때문에 마지막 강등 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 중이고 낭뜨가 1부 리그 잔류를 위해서는 이번 앙제전에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앙제를 상대로 비기거나 패할 경우에는 낭뜨가 2부 리그로 강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앙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그 꼴찌와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다만 최근에 앙제가 리그 2경기에서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특히나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랭스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강등이 확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소 고춧가루 부대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앙제가 낭트 상대로 유독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는데 직전 컵 대회에서도 이 공식 결과는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고 승부차기 끝에 낭트가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 경기까지 포함하면은 공식 결과가 3경기 연속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최근에 무승부가 많은 양팀의 상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 시즌 컵 대회가 아니라 리그왕 1차전 맞대결에서는 0대0 무승부가 나왔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낭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왕에서 무승부가 무려 15번으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의 면모를 보여주는 팀이고 특히나 15번의 무승부 중에서 8번이 홈에서 나왔기 때문에 홈에서도 적잖은 무자비 면모가 있는 낭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낭트가 최근에 아리스투이 감독이 소방수로 부임을 했지만 감독 교체 이후에도 3경기 1무 2패 분위기 반전에 실패를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낭트가 무려 최근에 리그 14경기에서 5무 9패로 승리가 없는데 공격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낭트의 측면 자원인 시몬 선수의 무득점이 굉장히 길고 이선 자원 블라스 선수가 5경기 무득점, 모하메드 선수 역시 5경기 무득점이고 이 드리블이 좋은 공격 자원인 게스샌드 선수 역시 부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공격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것이 낭트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골 결정력 지표 면에서 보면은 낭트가 앙제만큼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낭트가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28골인 것에 비해서 실제 득점이 22골로 적기 때문에 낭트가 또다시 골 결정력 난조를 보여준다면 무자비 면모가 나오면서 2부 리그로 강등이 되는 그림도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앙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꼴찌가 된 상황에서 2경기 무패 고춧가루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앙제의 압델리라는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2골 2도움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는 데다가 앙제의 시마라는 공격수 역시 4경기에서 2골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앙제가 또다시 고춧가루 면모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낭트가 제 아무리 동기부여가 충만한 경기라고는 하지만 낭트의 최근 떨어지는 골 결정력과 주포 자원들의 컨디션 저하 그리고 리그왕 최다 무자비 면모와 최근의 앙제와의 맞대결 상성상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을 고려를 한다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이 나오면서 물귀신으로 낭트까지 함께 2부 리그로 앙제가 끌고 가는 그림도 그려봄직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앙제도 현재 핵심 미드필더 벤탈렙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고 공격수 니아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낭트 원정에서 승리까지 노리기에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8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니스 대 리옹의 경기인데 니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며 양 팀의 동기부여를 비교해보면 원정팀 리옹 쪽이 보다 동기부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선 니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순위가 최소 9위가 확정이 됐고 이 승리 시에 파리 클레르몽을 추격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딱히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리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승점이 62점으로 7등인데 만약에 니스를 꺾고 승점 65점을 만들 경우에는 현재 6위 모나코와 5위 스타드렌이 모두 패배를 당한다는 가정하에 5위 탈환의 신락 같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타드렌과 리옹의 득실차가 9골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려면 스타드렌이 최종전에서 브레스트에게 대패를 당하면서 반대로 리옹은 니스를 상대로 대승을 거둬야 골 득실차 9골을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리옹이 5위 탈환의 가능성은 조금은 떨어진다고 봐야 하겠지만 어쨌든 산술적으로는 리옹도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걸린 5위의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는 리옹 쪽이 다소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리그왕의 득점왕 경쟁이 PSG의 음바페 선수가 28골, 리옹의 라카제트가 27골이기 때문에 딱 한 골 차가 나고 있다는 점에서 리옹의 공격수 라카제트 선수가 득점왕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부분 역시 리옹 쪽의 동기부여가 다소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리옹의 공격수 라카제트 선수가 리그 8경기에서 무려 10골이나 넣고 있기 때문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라카제트 역시 충분히 음바페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니스 원정에서 충분히 좋은 활약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골 결정력 측면에서 리옹이 훨씬 더 골 결정력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스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이 42골인데 실제 득점은 32골이 그치고 있고 리옹 같은 경우에는 오픈플레이 기대 득점 44.73골에 비해서 더 높은 득점인 46골이나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라카제트가 버티고 있는 최전방 골 결정력이 리옹이 더 우세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양팀 올 시즌 맞대결이 1대1 무승부로 끝이 났었는데 당시에 니스의 득점자 페페 선수가 여전히 부상으로 빠져있는 것에 비해서 리옹의 득점자는 다름 아닌 라카제트 선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옹 같은 경우가 프랑스 리그왕에서 가장 빡센 전방 압박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이 노출이 되면서 역습에 실점을 당하는 장면이 꽤 있는데 이 니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딱 2골밖에 없어서 역습 자체가 그리 날카로운 팀은 아니라는 점 역시 리옹에게 웃어주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리옹의 골 결정력 우위 및 라카제트의 득점한 동기부여 그리고 유럽 대항전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까지 고려를 한다면 근소하게 리옹 쪽이 우세할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9번 경기는 니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PSG 대 클레르몽의 경기인데 PSG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SG가 이미 우승을 확정한 상황이고 클레르몽 역시 현재 8등으로 9위 니스보다 1점이 앞서 있는 상황에서 파리 사수에 대한 의미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프랑스 리그왕의 역습 득점 통계인데 PSG가 카운터어택 역습 득점이 10골로 가장 좋은 역습 능력을 보여주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클레르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실점이 9골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PSG가 자랑하는 역습 한 방이 이번 경기 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 맞대결에서도 PSG가 클레르몽 상대로 5대0 대승을 거뒀는데 이 5골 중에서 2골이 모두 빠른 PSG의 역습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지난 클레르몽과의 맞대결에서는 PSG가 심지어 PSG의 에이스라고 볼 수 있는 음바페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도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경기 음바페 선수의 스피드까지 더해진다면
PSG의 빠른 역습이 더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현재 PSG의 음바페가 28골, 리옹의 라카제트가 27골이기 때문에 음바페 선수 역시 안정적으로 득점왕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이 클레르몽전에서 득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PSG의 또 다른 에이스 리오넬 메시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미 리그 우승을 확정한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제가 인터뷰를 찾아보니까 PSG의 갈티에 감독이 메시가 PSG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소화할 것이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제 아무리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메시와 음바페가 나란히 출전을 하게 된다면 PSG가 홈팬들 앞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클레르몽이 최근에 리그 9경기에서 무려 7승 1무 1패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맞대결에서 클레르몽 상대로 5대0, 6대1, 4대0 다득점 대승을 거뒀던 상성이기 때문에 PSG를 그래도 믿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번 경기는 PSG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랭스 대 몽펠리에의 경기인데 랭스의 단통 패배로 가면서 역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랭스 같은 경우는 현재 11등을 달리고 있고 승리 시에는 12로리앙을 추격할 수 있다는 점이 동기부여라고 할 수 있겠는데 몽펠리에 같은 경우에도 현재 12위로 12위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력적으로는 최근에 랭스가 8경기에서 1승 2무 5패로 주춤하고 있고 몽펠리에가 15경기 8승 3무 4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흐름적으로는 몽펠리에가 경기력이 더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팀 모두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자주 활용하는 팀인데 최근에 측면 자원들의 컨디션이 랭스 쪽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에서 랭스 특유의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양 팀의 골 결정력을 비교를 해보면 랭스라는 팀이 기대 득점, 오픈 플레이 기대 득점이 무려 46골이나 되지만 실제 46골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33골에 그치고 있는 반면에 몽펠리에는 기대 득점 32골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44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순도 높은 골 결정력을 몽펠리에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트피스 득점 역시 랭스가 4골로 최하위권인 것에 비해서 몽펠리에는 세트피스 득점 역시 10골이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공격력적으로도 이 몽펠리에가 우세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최근 경기력 및 골 결정력의 우위를 고려하면 몽펠리에도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두 팀의 경기는 레드카드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랭스가 레드카드가 9장으로 2등을 달리고 있고 몽펠리에가 10장으로 1등을 달리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경기 심판을 보는 주심이 레드카드가 올 시즌 7장으로 리그왕에서 4번째로 많은 레드카드를 뽑고 있는 심판이고 그 7장 중에서 다름 아닌 한 장이 바로 원정팀 몽펠리에에게 줬었던 레드카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몽펠리에와 랭스 모두 퇴장을 조심해야 되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몽펠리에의 특징이 올 시즌 레드카드가 10장이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원정에서는 딱 퇴장이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원정에서는 퇴장이 현저히 적어지는 부분이 있고 랭스 역시 9번의 퇴장 중에서 홈에서는 3번밖에 퇴장을 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의외로 퇴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지만 주심의 엄격한 성향과 양팀의 많은 레드카드를 고려하면
충분히 양팀 어느 쪽도 레드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경기는 어느 한쪽이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가 급격하게 기우는 양상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사실상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양팀 최근 맞대결이 4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고, 랭스가 올 시즌 리그왕 15무로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현재 무승부가 투표율이 가장 높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 픽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랭스보다 경기력과 골 결정력이 나은 몽펠리에 쪽 역배를 한번 노려보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대신에 랭스의 단통 패배를 가져가면서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트루아 대 릴의 경기인데 트루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미 2부 리그 강등이 확정이 된 트루아이고 릴은 현재 승점 66점으로 4위 사수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스타드렌 모나코가 나란히 승점이 65점이기 때문에 릴이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자력으로 4위를 확정을 하면서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승리에 대한 동기부여가 릴이 훨씬 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앞서 살펴드렸던 리그왕의 득점왕 경쟁 구도인데 릴의 주포 공격수 데이비드 선수 역시 현재 24골을 넣으면서 PSG의 음바페와 4골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골 차이가 굉장히 많은 차이이기는 해도 이 트로아라는 팀이 수비적인 능력이 뛰어난 팀이 아닌데다가 이 데이비드 선수 역시 최근에 2경기 연속골로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릴의 데이비드 선수의 득점왕에 대한 신락 같은 희망 역시 동기부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데이비드 선수가 올 시즌 한 경기에서 2골 이상 넣은 멀티골 경기가 7번이나 있을 정도로 몰아치기에 능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리그왕 최다 실점 1위를 달리고 있는 트루아를 상대로 막판 뒷심을 발휘해 볼 만한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트루아가 20경기에서 5무 15패로 승리가 없는 하락세에 빠져 있고 트루아의 주포 공격수 발데 선수 역시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팀의 체급이나 동기부여까지 고려를 한다면 릴의 승리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데 이 변수를 짚어드리면 우선 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확실히 홈보다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릴이 원정에서 홈보다 득점이 16골이 감소가 되고 최근에 원정 4경기에서 2무 2패로 승리가 없는 릴인데 최근에 앙제 원정에서도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는 릴이기 때문에 트루아 원정에서 통수를 칠 가능성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릴 같은 경우가 리그왕에서 최상위권의 점유율과 압박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비 뒷공간을 노출하면서 역습 실점이 5골로 2번째로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트루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원정보다 실점이 22골이나 감소가 되고 역습 상황에서 올 시즌 3골을 만들어냈던 기억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는 릴을 상대로 2승 1무 패배가 없었던 트루아이고 특징적인 것이 트루아가 올 시즌 총 10번의 무승부를 거뒀는데 그 경기가 모두 홈 경기였을 정도로 리그왕 홈 경기에서 무승부가 가장 많은 트루아라는 점에서 트루아 쪽 이변을 노려보실 분들은 이러한 데이터를 참고를 하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트루아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대전 대 인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용병 공격자들의 컨디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전이 레안드로와 마사 선수가 지난 FA컵부터 직전 울산전까지 연속골을 넣어주면서 최근에 골 감각이 올라와 있고, 인천 같은 경우에는 에르난데스, 제루소 같은 용병 자원들이 여전히 침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대전의 레안드로와 마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인천과의 1차전에서 결장이 됐었기 때문에 인천 수비진으로서는 최근에 컨디션이 올라온 레안드로와 마사를 상대함에 있어서 상당히 혼란을 느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구전에서 또다시 3-5-2가 아니라 3-4-3 포메이션을 가동을 하면서 중원의 이명주, 신진호 두 명의 미드필더 조합을 내세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신진호 선수가 첫 골을 기록을 했고 경기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던 인천이지만 확실히 중원이 헐거운 두 명의 미드필더 조합으로는 대구 특유의 역습을 제어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인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인천이 미드필더 문지한 선수가 징계에서 돌아오고 직전 대구전에서 교체로 투입이 됐던 김도혁 같은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충분히 3-4-3이 아니라 3-5-2 포메이션도 가능한 인천의 상황인데, 이번에도 인천의 조성환 감독이 두 명의 미드필더 조합으로 신진호와 이명주 카드를 가동을 할 경우에는 대전이 전개하는 역습에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직전 울산과의 경기에서 레안드로 마사를 앞세운 역습으로 톡톡히 재미를 봤던 대전이기 때문에 인천의 다소 헐거운 중원 커버를 벗겨내면서 역습을 통해 재미를 보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현재 국내 해외 배당이 의외로 인천 쪽에 정배당이 주어진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인천에게 굳이 정배당을 준 것이 조금은 수상한데, 인천이 최근에 대전 상대로 7경기 5승 2무 압도적인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주전 수비수 조유민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는 가운데 핵심 수비수인 안톤 선수 역시 발등 쪽 부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안톤까지 결정이 된다면 수비 쪽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 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천의 올 시즌 최다 무자비 면모와 대전 천적 면모 등을 고려를 했을 때 무승부 정도는 함께 바치고 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31회차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대구 대 서울의 경기입니다. 저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난 4월 서울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던 대구와는 사뭇 다른 지금의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대구 같은 경우가 K리그 4경기 2승 2무 무패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지난 FC서울 원정에서는 대구의 에이스 세징야 선수가 결장이 됐었던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세징야 선수가 정상적으로 출전이 된다면 대구도 홈에서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당시에 FC서울 홈구장에 트로트 가수 임영웅 씨의 시축 등으로 인해서 무려 4만 5천 명의 관중이 운집을 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응원까지 등에 업었던 서울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는 반대로 열성적인 홈팬들이 있는 대팍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대구가 충분히 기세를 살릴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직전 인천과의 경기에서 대구의 공격수 에드가 선수가 특유의 헤딩 뚝배기로만 두 골을 뽑아내면서 예열을 마친 점 역시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강원전에서 꾸역승을 거두면서 2위를 탈환을 했지만 최근에 주포 공격수 나상호 선수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가 있고 측면의 임상엽 선수 역시 다소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한창 좋았던 공격력에 비해서는 확실히 공격력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올 시즌 원정에서는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구 원정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물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용병 공격수 윌리안 선수가 4경기 3골을 넣어주면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서울로서는 윌리안 선수의 활약 여부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 상성적으로 서울이 압박 라인 자체가 높고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기 때문에 대구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해서 대구가 뒷공간을 공략하는 그림이 자주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는 지난 1차전과 달리 대구의 역습 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세징야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울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구 역시 현재 수비수 김진혁 선수가 햄스트링 이슈가 있는데 만약 김진혁이 결정이 된다면 수비적으로 상당히 불안할 수 있는 대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구가 수비수 홍정훈 선수가 최근에 페널티킥도 자주 내주면서 경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김진혁까지 결정이 된다면 대구의 3백이 흔들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서울이 올 시즌 리그 전 경기에서 득점을 하면서 뛰어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반대로 무실점 경기 역시 딱 4경기밖에 없을 정도로 실점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대구의 상승세까지 고려를 했을 때 팽팽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대구가 올 시즌 6번의 무승부로 K리그에서 최다 무자비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 역시 무승부 구미가 당기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31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